지금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 엘리트 승무원부터 중년 여성들까지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이민 가는 열풍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 소식을 전한 SNS 사연에는 순식간에 수백만 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 남자는 만날수록 매력에 빠져요. 한국 남자와의 결혼 정말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게 빠지고 있을까요? 일본이라는 자국을 버리면서까지 한국 남성을 선택한 그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유키노 나기사입니다. 48세, 일본 황실계 금융재단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죠. 전 남편을 잃고 난 후 저는 감정이라는 걸 완전히 차단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만성 간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투병하던 마지막 시기, 한국계 간병인이 약 복용 시간을 놓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죠. 의료진들은 직접적인 과실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날의 사건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믿을 수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죠. 우리 일본의 정밀한 시스템이나 서구 선진국의 투명한 구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서적으로도 신뢰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도 뒤떨어진 나라라고 확신했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면서도 한국 관련 투자 건은 철저히 거부했어요. 몇 년 전 한국계 자산운용사와의 펀드 계약에서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었거든요. 내부 회계 조작으로 인한 손실이었는데 제가 그 상품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커리어에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감정도 돈도 믿을 수 없는 나라다. 그것이 제 확신이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항상 이런 말을 했죠. 한국 같은 나라와 비즈니스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관리 능력으로는 국제적 수준을 맞출 수 없어요. 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일본이나 서구에 비해 열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제게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오랜 친구 오오아시 에미코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나기사, 나 한국 남자와 재혼했어.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어.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에미코는 저와 같은 나이, 같은 상황에서 홀로 지내던 친구였거든요. 그런 에미코가 그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한국 남자들 말이야. 신뢰할 수 있어? 제가 물었을 때 에미코의 목소리는 너무나 밝았습니다. 나기사, 나는 여기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알았어. 정말 다른 세상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어야 했을까요? 왜 제가 그토록 경멸하고 불신하는 그 나라에서 에미코는 행복을 찾았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와봐야 알 거야. 정말 달라, 나기사. 완전히 달라. 저는 그날 밤 혼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이 전부일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제 경험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으니까요. 남편을 잃게 만든 그 나라, 제 커리어에 상처를 준 그 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에미코의 변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 후진적이고 믿을 수 없다고 여겼던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한 달 후 저는 한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금융 세미나에 참석해야 했거든요. 솔직히 내키지 않았지만 재단 업무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출입국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얼굴 인식만으로 통과가 가능했죠. 일본의 나리타 공항보다도 훨씬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상하네. 이런 기술력이 한국에 있다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겉만 번지르르한 거겠죠. 실제 운영에서는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더 큰 당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서로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노약자가 타면 자연스럽게 일어서는 모습들. 심지어 외국인인 저에게도 길을 안내해 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럴 리가 없어. 분명 쇼하는 거야.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제 확신을 조금씩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호텔에 체크인을 하며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죠. 세미나 장소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지하철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길을 잃으시면 누구든 도와드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분들께 친절하거든요. 그 직원의 자연스러운 미소와 자신감이 왠지 어색했습니다. 가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다음 날 세미나장에서 저는 서우진이라는 부동산 신탁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 그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일본 재단의 투자 전략이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요?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입니다. 순간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의 불안정한 시장을 우리가 왜 신뢰해야 하죠? 과거 사례를 봐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 사례 말씀이시군요. 서우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몇 년 전 한국계 자산운용사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심장이 쿵 떨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을까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체계적인 논리였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지금은 아니겠군요. 세미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우진의 예리한 질문, 그의 당당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목격한 서울의 모습들. 모든 것이 제 기존 생각과 정반대였거든요.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국인 대학생이 직접 호텔까지 안내해줬어요. 제가 고맙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연한 거죠. 저희 부모님도 외국에서 도움받을 때가 있을 텐데요. 그날 저녁 에미코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기사 서울에 왔다며? 내일 시간 있으면 만날래? 7년 만에 보고 싶어. 7년 만에 에미코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어요. 한국에서 변해버린 에미코의 모습이 제 마지막 확신마저 완전히 흔들어 놓을까 봐서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저는 에미코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7년 만에 본 에미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피부는 윤기가 흘렀고 표정은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마치 15년은 젊어진 것 같았죠. 나기사 정말 오랜만이야. 에미코가 저를 껴안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진심이어서 저는 당황했어요. 예전에 조심스럽고 우울했던 에미코는 어디 갔을까요? 에미코 정말 많이 변했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응, 여기서 정말 많이 변했어.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나기사, 솔직히 말할게. 일본에서 살 때 나는 죽어있는 사람이었어. 에미코는 자신의 한국인 남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졌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제게는 믿기 어려운 동화 같았어요. 하지만 정작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날 세미나에서 받았습니다. 서우진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거든요. 어제 질문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뭔데요? 카페로 자리를 옮긴 서우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 그 한국계 자산운용사 사건. 그때 내부 고발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저희 회사 내부에서 회계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일본 금융당국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귀하의 재단이 더 큰 손실을 면할 수 있었어요. 제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인들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불신했는데 정작 저를 구해준 건 한국인이었다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런 일을 하셨죠? 저 같은 한국 회사인데. 옳은 일이니까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 순간 제가 평생 쌓아온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48년 동안 구축한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제가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남편분 일로도 그렇고 그 투자건으로도 그렇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에미코에게 울먹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미코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한국 남자들은 다 연기 아니야?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기사, 너 지금 우는 거야? 정말 오랜만에 듣는 너의 진짜 목소리네. 나는 뭘 한 거지?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에미코는 한참 동안 조용히 제 울음소리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말했죠. 나기사, 내일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와. 남편이 직접 요리해서 대접하고 싶어 해.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48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편견과 오만함이 무너져 내렸어요. 과연 내일 에미코의 집에서 저는 또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에미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문을 열고 나온 에미코 남편 이정수 씨는 생각보다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기사 씨. 에미코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의 정중하고 따뜻한 인사에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집안은 단정했지만 무척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에미코와 이정수 씨의 행복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한식이 놓여 있었어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에미코 씨가 일본 음식을 그리워할까봐 일본식으로 간을 맞춰봤습니다.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정수 씨의 세심한 배려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에미코를 위해 일본 요리까지 배웠다고 했어요. 식사를 하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에미코 씨한테 들었는데 남편분을 잃으셨다고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그의 다음 말에 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혼자 드셨을 밥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아무도 맛있다고 말해주는 사람 없이. 순간 4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정말로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았거든요. 밥상에 앉을 때마다 느꼈던 그 막막한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왜 이러는지. 울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돼요.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웃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에미코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기사, 나는 그 말을 듣고 한국에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 누군가 나의 쓸쓸함을 진심으로 이해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았거든. 식사 후 이정수 씨의 어머니가 오셨어요. 80세가 넘으신 할머니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생이 많았겠어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제 우리 집이 당신 집이에요. 그 따뜻하고 거친 손길에 저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아니, 원래 이렇게 약하고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강한 척 해왔던 걸까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도 일본 사람들 좋아해요. 정이 많고 예의 바르고.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그날 밤 에미코와 단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에미코, 나는 정말 바보였어. 한국을 그렇게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니.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나기사,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야. 마음을 열면 세상이 달라져. 하지만 나는 48살이야.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늦은 건 없어. 사랑하고 사랑받는데 나이가 어디 있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기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에미코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남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일본 중년 여성들의 모임이었어요. 여기 와보면 알 거야.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일본 여성들이 많아. 모임에 참석한 여성들은 모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저는 5년 전에 한국 남성과 재혼했어요. 한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혼녀라고 손가락질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시선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또 다른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남편이 안말기였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손을 잡아줬어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줬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줬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남편이 아팠을 때 저는 혼자였거든요.
간병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적인 외로움이 다시 떠올랐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60대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나이 들면 투명인간이 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나이가 많아도 누나라고 부르며 존중해줘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함을요. 나이나 과거, 국적에 관계없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문화 말이죠. 처음에는 언어가 어려웠지만 마음이 통하니까 상관없더라고요. 다른 여성이 덧붙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봐요. 가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를 해주죠. 나기사 씨는 어떠세요? 한국에 대한 인상이요. 한 여성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동안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술력만 봐도 그래요. 일본보다 앞선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이런 따뜻한 문화가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에미코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기사, 이제 알겠지? 왜 내가 여기서 행복한지. 왜 내가 변했는지. 응, 이제 정말로 알겠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 놀라운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까지. 제가 평생 추구해왔던 모든 가치들이 이 나라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문화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한국 사람들의 근본적인 철학과 정신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오후 서우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우연히 병원 앞에서 마주쳤는데 그의 모습이 제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서우진의 모습. 그 세심한 배려와 무한한 인내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님, 천천히 가세요. 시간 충분해요. 무릎이 아프시면 언제든 쉬어가도 돼요. 서우진이 아버지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걸 보며 제 과거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 저는 얼마나 조급해했던가요? 얼마나 혼자서 끙끙댔던가요?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던가요? 병원 로비에서 서우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주 이렇게 모시고 오시는 건가요? 네,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요.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당연한 일이죠. 정말 대단하세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 진심 어린 말에 서우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와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때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계셨는데,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때 서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남편분을 돌보실 때 많이 힘드셨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난 정말 혼자였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가는 걸 혼자 지켜봐야 했다니. 서우진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에 제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남편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4년간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 한구석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누군가 제게 이런 따뜻한 말을 해준 게 언제였을까요?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해준 게 언제였을까요? 서우진의 아버지가 검사를 마치고 나오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제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분이 혼자 한국에 오셨군요.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 괜찮습니다. 폐가 될까봐. 괜찮지 않아요. 혼자 드시면 안 돼요. 같이 먹어야 밥맛이 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듯한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요. 그날 저녁 서우진 가족과 함께한 식사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아버지는 제게 반찬을 계속 권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외롭지 않게 계속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나기사 씨, 한국 음식 입에 맞나요? 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자주 오세요. 우리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에미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에미코야, 나 이제 정말 알겠어. 왜 내가 여기서 행복한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많이 달라졌구나, 나기사.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 응, 완전히 달라졌어.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게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뿌리가 궁금해. 마지막 날 서우진이 특별한 분을 소개해주겠다며 저를 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철민 교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었어요. 80세가 넘으신 교수님은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서재는 한국 고전과 세계 철학서들로 가득했어요. 일본에서 오신 금융 전문가시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떠신가요? 교수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런 훌륭한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김 교수님이 차를 우려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철학이죠. 철학이라고 하시면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혈연이나 지연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온 정신입니다. 교수님의 깊이 있는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따뜻함의 근원을 알 것 같았거든요. 또한 우리에게는 눈치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읽고 먼저 배려하는 거죠. 이건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우리만의 지혜입니다. 아,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주셨구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이라는 깊은 감정도 갖고 있어요. 의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슬픔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김 교수님이 제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깊은 한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 그 답을 찾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그 말씀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첨단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깊은 지혜와 철학을 가진 나라였어요. 교수님,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이 아름다운 철학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언어부터 배워야 할 것 같아서요. 김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참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언어는 그 민족의 혼이고 정신이니까요. 한글을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정말 48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심이 있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글 학습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부터 천천히 따라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그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왜인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간단한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나를 만나기 위한 여행의 시작 말이죠. 도쿄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48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20대처럼 설렜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동료들이 한국을 비하하는 말들을 했어요. 나기사, 한국 출장 다녀와서 완전히 이상해진 거 아니야? 요즘 한국어까지 배운다면서? 그런 나라 말 배워서 뭐 해? 시간 낭비 아니야? 한국 드라마라도 보려고. 유치하게.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하며 함께 동조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고 있는지 안타까웠거든요. 한국어 수업 중에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나기사 씨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으로 진짜 소통하고 싶어서요. 그분들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원 동기들도 제 진심을 알아봐 주었어요. 어느 날 에미코에게서 택배가 왔어요. 한글 교재와 함께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기사야, 이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문자야. 한글을 배우면서 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 너도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거야.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친구의 진심이 고마웠고 변해가는 제 자신이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면서 서우진과도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정말 대단하세요. 나기사 씨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화이팅! 그의 따뜻한 답장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화이팅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았어요. 3개월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재단에 사표를 제출한 것입니다. 과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48세에 새로 시작한다고요? 네, 제 진짜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요.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돈과 지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에미코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에미코야, 정말 고마워. 그때 내 손 잡아줘서. 너 덕분에 나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 나도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갈 거야. 나기사,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다음 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제 2번째 인생을 위한 진짜 여행이었어요. 48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진짜 청춘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르쳐 준 건 첨단 기술력이나 효율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 마음을 나누는 법, 그리고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였어요. 편견과 오만함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진실들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진심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